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늘 하던 주간시향 분석과 더불어서 하나 더 덧붙여 가지고 앞으로 변하는 이 미래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제가 교육을 시켜야 이 변하는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잘 적응하고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난의 일상이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께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 세상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돈은 더욱더 집중이 되고, 또 그리고 소수의 자본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돈을 잘 벌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되어서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신분제도가 재구축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유튜브라고 아시죠?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동영상을 검색하면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돈의 관점으로 유튜브를 가만히 한번 바라보세요. 누가 돈을 버느냐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만든 사람이 돈을 벌겠죠. 또 그리고 뭐 그게 지금 팔렸지만 인수한 사람이 지금 돈을 벌어요. 또 그리고 유튜브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주들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유튜브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을 간파한 일부 사람들이 채널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일부 소수들은 그렇게 돈을 벌고 나머지들은 뭐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의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아예 유튜브로가 아직 돈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시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유튜브를 만든 사람과 주주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주주. 그리고 그 한 단계 아래로는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수익 배분을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벌고 있고, 나머지 대다수들은 뭐 돈을 갖다가 아예 작게 번 사람도 있고 뭐 적당히 번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충분한 그런 돈을 벌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몇만 원, 한 달에 몇만 원 수준으로 그냥 생활도 안 되는 그 정도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들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우버도 마찬가지죠. 우버는 돈을 누가 버느냐? 그 창립자, 소유주가 돈을 벌죠. 주주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 해서 일용직처럼 프리랜서라 하고 일용직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죠. 또 우버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그쪽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버는 방식이 변모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전에 우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토지라고 본다면, 예전에 지주들이 땅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소장농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아니면 지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많은 땅을 지주에게 어떤 배분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수익을 거두죠. 그래서 그 반 어느 정도를 지주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죠. 그런데
뭐 땅을 갖다가 많이 배분받지 못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봤자 텃밭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겨우 입에 풀칠을 하거나 어떤 경우는 풀칠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변모된 그런 토지를 소유한 어떤 지주가 있다면, 지주가 지금 현재로 치면 유튜브 아니면 우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수익 배분 방식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전으로 치면 지주에게 땅을 많이 배분받아서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텃밭 수준으로 갖추면서 뭐 입에 풀칠도 잘 못하는 그런 상태로 돼가고 있죠. 기술 발전이 자꾸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미 지금 2016년도 조사입니다. 제가 여기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이런 요즘 새 책이 하나 나와서 2월 달에 발간이 됐는데, 그 책 안에 자료가 하나 있어요. 2016년도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20에서 30%가 프리랜서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파트타임 노동자까지 합하면은 약 40% 정도가 현재 프리랜서 노동자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은 이 워싱턴 타임즈에서 나온 건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건데, 2025년이 되면은 미국 노동자의 약 75%가 프리랜서 노동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노동자들 중에서 75%가 고정된 직장 없이 프리랜서로 그냥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해서 돈 벌고, 여러분도 요즘 뭐 쿠팡도 우리나라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직장 퇴근하고 난 다음에 나는 돈 좀 더 벌고 싶다 하면은 쿠팡에다가 어떻게 신청을 해서 택배를 배달하고 추가로 돈을 좀 버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그런 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노동자의 75%가 2025년이 되면은 프리랜서 노동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서 전 세계 어딜 가서 돈 벌 수 있고, 그런 이야기, 또 생활도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굉장히 꿈에 그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실제 그렇게 돈을 버는 젊은이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있지만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보자 이거죠. 한 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어디서 돈을 버느냐? 인터넷 상에서 돈을 벌죠. 그러면 그 플랫폼이 어디 있냐? 바로 자본가들이 만든 거예요. 자본가들이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예전으로 치면 지주가 땅을 많이 들고 있대, 새로운 땅을 만들었대, 개간을 했다 이 말이죠. 해서 여기 땅이 있으니 너희들 와서 농사 짓고 내한테 돈 좀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지털 노마드에서 젊은이들이 베트남 가서 어디 가서 뭐 유튜브도 만들고 뭐도 하면서 디지털 인터넷을 이용해서 돈을 벌죠. 그럼 뭐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돈을 준다 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신분 제도가 구축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2016년도 기준 40%인데 앞으로 75%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처럼 전통적인 방식의 직장이 아니라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노는 그런 프리랜서가 된다는 건데, 그걸 갖다가 포장을 하고 있어요. 자본가들이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직장을 나갈 필요 있나? 집에서 일하면 되지. 또 집에서 일할 필요 있나? 놀러 가서 일하면 되지. 아무 때나서 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유롭지 않느냐라고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돈은 누가 버느냐? 그 플랫폼을 만든 주주, 사람, 소유자들이 돈을 벌고, 일부 그 플랫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러면 또 기업의 입장에서 얻는 게 무엇이냐? 노동자들을 아예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데리고 있다면 비용이 많이 나가요.
보험도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서비스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이 휴가를 가도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런데 유튜버처럼 이렇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 두게 되면은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동영상 올려서 돈 벌어가면 그 돈 벌어서 자기가 알아서 세금 내고 또 보험도 들고 알아서 다 하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그런 비용 지출이 싹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포장을 하는 거죠. 자유롭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니면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내를 위해서 충성하고 돈 벌어라 이런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데 이게 새로운 신분 제도가 구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은 소수에게 더 집중이 되고 아마 다수는 더 가난해질 거예요. 그러면 돈은 누가 버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창업한 사람 그리고 주주들이 돈을 벌어요. 또 그리고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영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못 법니다. 못 벌고 그냥 가난한 일용직, 임시직, 개인사업자 그냥 말 그대로 프리랜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착시 현상이 생기냐면 주식시장과 정부는 일단 좋아요. 왜 좋냐면 우버와 같이 유튜버와 같이 이렇게 성공한 기업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 되면 경제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또 주식 투자자는 여기서 일단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또 프리랜서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실업률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실업률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정부가 잘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속을 쭉 훑고 들어가 보면은 일부 소수만 돈 벌고 나머지 사람 대부분들은 돈을 못 버는 그런 세상이 이미 되어 있죠. 그게 이미 2016년도에 40%, 2025년도에 약 75%가 그렇게 되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지금 실업률도 막 줄어드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내막을 쭉 파고 들어가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잘 나가는 것은 그런 플랫폼을 만든 사업자들에게 돈이 계속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수들이 돈을 잘 버는 거고 또 그런 것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 얼마를 벌든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돈을 버니까 그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내막 속에서 빈부격차는 어마무시하게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또 미국에서 지금 저렇게 실업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분들 인공지능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가 사람으로 친다면 애가 태어나서 하나하나 학습에 가서 성인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조금 달라요. 학습이란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학습이란 것은 기존에 어떤 지식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지식이 더해지는 더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깔려져 있는 배경 지식이 많으면 새로운 것들을 배경 지식과 잘 융합해서 더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 배경 지식이란 것을 누가 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글이 아마존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만들고 서비스 하려고 해도 배경 지식은 누가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깔아주는 데는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검색을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저건 회색이다, 저건 녹색이다, 저건 파란색이다 일일이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 노동자가 되어가지고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우버 이런 서비스라든지 또 유사 서비스들한테 고용이 되어서 그냥 자기 일한 만큼 월급을 받으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어느 정도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일용직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그런 과정을 지난 한 2003년도부터 신다면 지난 10몇 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컴퓨터에 기본 데이터를 쭉 사람들이 입력을 시켜놨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컴퓨터가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하고 새로 추가되는 것은 기존에 추가되는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학습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학습이라는 것은 기존의 베이스가 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업률이 줄어들고 프리랜서 노동자가 저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해 가면서 기존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 구축 작업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구축할 게 없어요. 그냥 유지 보수가 필요하죠. 신규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입력해 주는 자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한 100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다면 나중에는 한 90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한 10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 또 그런 어떤 기본 데이터 구축 작업을 정규직 회사에서 직접 고용해서 했을 건데 지금 산업 풍토가 바뀌어 가지고 일용직으로서 다 너는 프리랜서다,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아무 때나서 일할 수 있다, 너는 디지털 노마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셔 가지고 막 이렇게 데이터 구축 작업을 한 거예요. 미국도 아마 저런 데이터 구축 작업이 끝나게 나면은 지금과 같은 저런 실업률이 낮은 상태는 좀 힘들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실업자로 다시 쏟아지게 되면, 일할 것이 없게 되면 골치가 아프겠죠. 그래서 일단 미국은 저런 식으로 되고요. 서비스업이 발전하게 되고 하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나서 어느 정도 초기에는 풍선처럼 부풀다가 나머지 쑥 꺼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제조업이라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숙련된 노동자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권은 아직 일단 인건비도 싸고 또 자동화도 될 때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현상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조금씩 이제 이쪽으로 오긴 오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새로운 신분 질서 체제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구축되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자꾸 나와서 그 서비스가 기존에 하던 방식이 사람들을 프리랜서 노동자로 다 밀어버리고 결과적으로 그 창업을 한 사람과 또 그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소수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태로 되어가는데 워낙 그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는 미국이 풍부하지만 그 내막을 파고 들어가 보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잘 될 거예요. 왜 잘 되냐면 기업이 비용을 갖다가 떨어내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너는 프리랜서다, 자유인이다,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 그거 사람들 세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잘 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일자리를 늘 찾아 헤매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런 상태로 구축이 되면 이제 미국의 제조업은 자동화가 되겠죠. 자동화가 안 되는 쪽은 어떤 쪽이냐? 아직 아시아 쪽이 또 자동화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자꾸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게 타결이 되고 미국은 자꾸 중국의 금융 쪽을 개방을 원해 가지고 중국의 기업체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저 미국에 남아도는 돈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시아 쪽은 주식시장에 다시 오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미국은 기업체들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일부 소수에게 돈을 버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아시아는 아직 그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 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다시 돈을 버는 한 번의 시기가 또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어중간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저 인건비도 지금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미국 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남는 제조업들이 있겠지만 자동화돼 갈 거고
또 한국도 이미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임시직으로, 프리랜스,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우버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자꾸 한국도 이제 제조업이 그래 나가게 되면 한국도 이런 미국의 스타트업, 우리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만들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또 한국 시장을 장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데이터를 구축한 것처럼 한국도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프리랜서 노동자를 많이 취급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실업률은 낮아지고 일시적으로 또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 같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데이터 구축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유튜브에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영원한 돈벌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걔들이 지금 뭐 1년에 얼마씩 번다 하지만 걔들이 아파서 갑자기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동력을 상실했다.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뭐 몇 개월 입원을 했다. 그래서 채널 몇 개월만 쉬어버리면 그냥 그 돈벌이는 없어집니다.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어떤 부품이 교체되는 과정에 불과한 거지 영원한 돈벌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주는 그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네가 노력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자기가 평생에 가져야 되었던 직업, 자기가 어떤 평생에 어떤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플랫폼 속에서 포함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 벌어주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이 되다가 끝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돈을 벌 때는 괜찮지만 그 시기가 끝나면 다시 가난이 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세상이 좀 더 편리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나쁜 말로 하면 새로운 신분질서 체제가 지금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번에 구축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토지를 많이 소유했던 지주들이 있었다면 그 지주들에게 그 지주들이 소유한 토지를 정부에서 강제로 몰수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땅 내놔라고 해서 또 가져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주가 가진 땅들을 자꾸 해체하고 분해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이 발전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인터넷 웹상 가상의 공간에서 마련되는 이 플랫폼들은 실생활과 짜집기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예전에 실물에 보이는 토지는 하나 자르듯이 쭉쭉 잘라가지고 정부에서 강제 편입의 방식으로 아니면 몰수라는 방식으로 아니면 세금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플랫폼 자체를 토지 쪼개듯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축되는 이렇게 시금 새롭게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새로운 신분 질서는 또 당분간 뭐 어떻게 되긴 하겠지만 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토지가 우리가 소장농이고 뭐 지주고 이런 제도가 없어지는 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이 태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신분 제도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축되는 이 신분 제도는 상당 기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저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제도, 새로운 한 발 떨어져서 새로운 신분체제의 구축이라고 새로운 노예가 탄생되는 것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노예가 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게 노동자들의 그 어떤 자본가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건지 모르고 그 속에서 일부 돈을 버니까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달콤한 어떤 사탕 발린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곧 하나의 도구로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것도 이용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에 적용시켜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은 변하게 돼 있고
그 속에서도 계속 어떤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변화가는 데 있어 살아남는 사람은 누가 살아남느냐?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기업을 창업한 사람과 주주는 돈을 벌어요. 요 아래 사람들은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영리한 사람만 이거는 일시적인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할 때 노동력을 제공할 때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벌지 설사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나마 돈을 이 사람들 버니까 뭐 번 돈으로 좀 까먹어 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돈도 못 벌어요. 그럼 누가 영원히 돈을 버느냐? 기업을 창업한 유튜버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주주가 이래 있으면 주식만 계속 쥐고 있으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뭐 사라져요. 그렇죠? 새로운 유행에 따라서 막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주주는 주식만 안 팔면 딱 그대로 계속 있어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이미 인건비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한국의 제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괜찮다니까요. 제조업이 계속 흥하면 괜찮아요.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제조업이 자동화 안 되고 자꾸 이제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서비스업이 남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우리도 미국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 돈을 법니다. 그 플랫폼이 구축이 되니까. 또 그리고 미국은 이미 저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제조업이 흥할 때는 아시아권밖에 없다면 나중에 또 아시아권이 흥하고 나면 다시 그 제조업은 그 아프리카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아시아가 흥하는 동안 제조업이 다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이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해외 아시아 쪽이 공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분석을 좀 해봅시다. 자, 이번 주는 긍정적인 재료들이 좀 있죠. 미국과 멕시코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관세 부과가 무기한 연기된다고 하네요. 이건 다음 주 바로 곧장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달러 흐름을 보면은 달러가 세계 각국에서 급격하게 유출이 되다가 이제 어떤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서 조금씩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제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는 일단은 11일 날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것도 일단은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 나와봐야 하니까. 또 그리고 13일 날은 우리나라 파생상품 만기일이고 또 여전히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 시중에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듯이 시장에 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매도 상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는 종목 또 현금열은 흐름이 좋고 수급이 좋은 종목 또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시장의 재료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뭐 상승을 했어요.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시장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현재 이런 종목들이 주요 종목들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주요 종목들은 굳이 주간 시황 분석뿐만이 아니라 장중 시황 분석에서도 아니면 또 제가 또 별도로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현재 돈이 흘러 들어가는 종목들을 당분간은 지금 현재 계속 살펴봐야 되는 시기라서 계속 분석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 주식을 사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변화를 보면은 말 그대로 신분제도가 새롭게 구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처럼 토지를 보유해서 소장농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돈을 벌어주는 새로운 디지털 소장농을 지금 양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서 하나의 부품처럼 소비되지 말고, 또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부품처럼 소비되는 자녀를 만들지 말고 키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부품이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투자의 관점에서도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이상입니다.